아니, 주식시장은 계속 오른다는데 왜 내 계좌만 파란색일까요? 진짜 속상하죠. 이런 고민 정말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유, 우리 마음속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이 답답한 상황을 만든 숫자들부터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와, 이 숫자 정말 믿어지세요? 2020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요, 무려 75.6%나 올랐습니다. 이거 전 세계 1등 기록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엄청난 상승장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좋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다 같이 웃었을까요? 현실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엄청난 상승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42%가 오히려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주식 시작한 분들은요, 그 비율이 6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아니, 다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 같이 보실게요. 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3천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는데 대신 20% 확률로 땡전 한 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네, 결과는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3천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심리가 그래요. 이익 앞에서는 괜히 모험하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걸 딱 챙기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상황을 180도 뒤집어 볼게요. 이번엔 벌금을 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깔끔하게 3천만 원 벌금을 낸다. 두 번째, 80% 확률로 4천만 원이라는 더 큰 벌금을 내야 하지만 운 좋으면 20% 확률로 벌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다. 이번엔 어떠세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완전히 뒤바뀝니다.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해요. 혹시라도 벌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그 희박한 20% 가능성에 그냥 기대를 거는 거죠. 이 간단한 실험이요, 바로 우리의 주식 계좌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심리적 함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확정짓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두 번째 함정인 처분 효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 기쁨을 빨리 챙기고 싶어서 후딱 팔아버리고요. 반대로 손실난 주식은 그 손실을 인정하는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하염없이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3년 만에 2%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30% 수익이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죠. 3년이나 기다려서 겨우 2% 수익 냈는데 이 작은 수익마저 없어질까봐 불안해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30%라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딱 그 반대 상황입니다. 넷마블이 아직도 있어요. 못 팔겠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높아서.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파는 순간 그 손실이 진짜 현실이 되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그냥 본전만 오면 하면서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편향들이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계좌를 망가뜨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바로 지나친 거래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확 드러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 빈도, 즉 거래 회전율이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무려 5배가 높습니다. 5배예요, 5배.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이익이라도 빨리 챙기려고 또 손실난 거 어떻게든 빨리 만회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계속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고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비중이 50%가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잦아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요,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거래 비용이 전체 수익률에서 4%를 깎아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8%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잦은 거래 때문에 결국 내 손에 쥐는 건 14%밖에 안 됐단 얘기예요. 심지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 때문에 수익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정말 하나같이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손절매 원칙, 즉 스탑로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내가 정한 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감정이고 뭐고 다 빼고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다. 둘째,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0%가 되면 무조건 판다 같은 명확한 손절 원칙을 정한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원칙을 그냥 기계처럼 실행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이 원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투자자분이 10년 넘게 투자를 하셨는데 손절매를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이었대요. 그런데 그 후로 수익률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고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투자는 오를 때의 탐욕과 내릴 때의 공포, 즉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런 나 자신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만든 냉정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가? 여러분의 투자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든든한 시스템 위에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